교육 분석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 하기 전에 교육 분석은 뭐냐면 상담자로서 내가 나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분석하는 거죠. 뭘 분석하냐 그러면 상담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계에서 특히 이제 이 관계라는 게 내담자와의 관계, 상담자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미해결된 감정이나 사고나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내담자하고 그 과정을 만나면서 다시 이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감정이 몰입이 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럼 내담자에게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정서적 홀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가기 때문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뭐가 있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분노하고 내가 이 정서적인 감정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나를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내 미해결된 그 패턴, 그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어요. 부모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관계 되게 이제 다양하죠. 종교자의 지도자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충분히 바라보면은 안전이 없어지진 않지만 내담자하고 만나서 내담자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담자가 가져왔을 때 들을 수는 있어요.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 작업을 내담자를 도움되게끔 내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를 모를 때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 분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교육 분석은 받을 때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의 관계예요. 수련 기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수련을 받겠다고 1년 동안 이런 수련생으로서 수련의 상담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미 수련생과 슈퍼바이지의 하나의 관계가 생긴 거죠. 그런데 또 교육 분석은 이거하고 별도로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관계를 또 맺는 거예요. 근데 슈퍼바이저하고 상담자가 동일한 사람이고 슈퍼바이지하고 내담자도 동일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이중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슈퍼비전도 받으면서 또 교육 분석까지 받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이중관계라 그래요. 그럼 학회에서는 이런 이중관계를 가급적이면 이중관계 안에서 분석을 받지 말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이중관계 안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최고 베스트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나는 여기서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해보니까 박사님한테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받는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차선으로 선택할 때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가 평가의 관계인가 봐야 돼요. 이 평가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관계가 평가 관계예요.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뭔가 학점을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 상담 실습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저한테 교육 분석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노를 하는 거죠.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명백한 평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노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저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는 평가의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게 이 사람이 지금 사례 개념화 능력이 A+, 상담 계획의 능력이 B 이런 식으로 뭔가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관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의 관계라면은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련 시스템에서는 교육 연수 기관이나 슈퍼바이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슈퍼바이지들이 가져온 사례에 대해서 이 사례가 어떤 건데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이런 방식으로 슈퍼비전과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죠. 이제 제가 하는 슈퍼비전은 그렇습니다. 약간 협력적 관계 슈퍼비전을 해요. 막 나무라고 막 혼을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가 당신이 강점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보고 자기가 알아차려서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는 슈퍼바이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괜찮다라는 게 그런 평가의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슈퍼비전이 이제 내가 분석을 받으면 내 굉장히 비밀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그걸 기억하고 슈퍼바이저를 공격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분석을 하지만 제가 다행히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만 딱 듣고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막 포맷. 그리고 다음 회기가 되면은 이렇게 녹음했거나 이런 그 메모했던 것들을 보고 그 다음 또 포맷.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그러는데 받는 분인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슈퍼비전을 받을 때 박사님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로 꼭 나를 두고 얘기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슈퍼바이지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낫다. 이게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신경이 쓰여. 저거 나를 두고 한 말 아니야? 뭐 이런 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전혀 아닌데도. 자, 두 번째. 네. 어떤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다른 수련생들하고 똑같이 너무나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배려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냉정하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 받는 시간에는 제가 집중해서 가지지만 슈퍼비전을 하거나 이런 관계에서는 아주 중립적 관계로 아주 냉정해요. 그냥 객관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기대를 해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받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학회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받았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내가 계속 잠자는데 생각이 나고 박사님 오늘 슈퍼비전 했을 때 예시를 든 게 꼭 내 사례다.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내가 실론에 집중하기 어렵고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하나만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육 분석은 내담자 경험하고 똑같아요. 내담자 경험 한국 상담학회에서 얘기하는 용어고 교육 분석은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나 목회 상담 협회에서 주는 이런 어떤 용어예요. 뭐 다른 데서는 자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비슷하다. 내담자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문제를 다뤄봐라. 그러면 이제 교육 분석에서는 어떤 걸 다루느냐? 아까 말했던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혹은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동시에 부부 상담하고 받고 있다 그러면 부부 상담은 부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 교육 분석은 나의 상담자로서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미해결된 나의 원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다라 그래서 초점을 다르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비교가 되어주고 어렵다면은 하나 끝나고 하나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